방송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주식기자 발상해주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4월 7일 금요일 한대건의 음달패설 방송 부산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7경주입니다. 연마 차기 강자도 뭐 큰 능력마피는 아니지만 승급전에 이번 게이트에 마이너스 3.5kg 감량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의 가세에서 더 최적 경기가 보장이 되는 만큼 이번 마필은 승막감이 많습니다. 이번 미스터 스탠딩 발주가 좀 둔하죠. 발주가 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수인 유현명 기수. 이 마필과도 지난번에 호흡 볼 때 맞출 때 보면은 상당히 막걸음을 잘 끌어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해볼만한 봅니다. 이번 놓고 6번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세계강자 안쪽에 6번 미스터 스펜이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4월 초죠? 네. 아마 이번 주에 벚꽃이 아마 만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파전에 막걸리 하나 딱 먹으면 기가 막힌다. 이 시간에 방송국 스튜디오에 쳐 갇혀서 사육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잘 못했죠. 부산 거 개쓰레기 됐습니다. 짜증나 죽겠네. 다바가 잘해놓고 지난주 금요일 경마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잘하면 되지 뭐. 못한 걸 못하자고 얘기하고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하위 등급의 마피들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말들이 전부 다 거지 같은 말들만 나와서 야 이번 주에 개작살 나겠구나 경마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출마표를 받아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인기권에 있는 마피들을 전부 다 과신할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배당이 나와줄 것 같고요. 뭐 부산은 전혀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은 경주에서 고배당이 빵빵 터지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또 그게 또 부산만의 매력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부산 경마를 함에 있어서 제가 서울 경마에서 하는 욕을 한 2배는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죠, 제가. 근데 또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야, 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근데 뭐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렇게 저를 실망을 시켜드렸던 말들이 불과 3주, 4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실. 또 맞춰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짓거리들을 할 때마다 좀 짜증이 좀 많이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가 부산이 좀 그랬지 않았었나. 의외로 제주는 재밌어요. 제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안 듣대. 내가 제주에 대한 신뢰도가 없나 봐. 그건 뭐 여러분들 꼴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적중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주 걸 열심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부산도 자신 있고 서울도 자신 있는데 내가 부산만큼은 안 당해야지 하면서 많이 당하는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곱씹으면서 이번 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벚꽃 지기 전에 뭐 과천경마장 오시든가 가족들과 한번 여의도도 한번 가보시고 경마 한 주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다바가 승부처 적중을 했었고 이러다가 자꾸 떠나는 거 아닌가 몰라나 매주. 근데 난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시간이 만약에 딸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공을 쳐버리면 경마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경마로 아침에 눈 뜨면 경마로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경마로 끝납니다. 이게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중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 좀 덜 하고 아니면 고배당 빵빵 맞춘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근데 최소한의 내가 누구한테 뭔가 장사를 하고 뭔가 팔아먹으려면 그 내 상품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아마 안 찍으면 나도 좀 나태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만큼은 제가 뭐 성적은 쓰레기였지만 방송의 내용만큼은 나쁘지 않지 않았었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방송 보면 알잖아. 뭐 내가 내 말이 틀렸으면 요걸 하면 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는데 돈으로 줘, 돈으로. 댓글 달지 말고.
농담이고요. 예,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들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근데 결코 편성은 만만치 않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출발해볼까요? 일단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3, 5, 7, 9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7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3, 5, 7, 9 그중에 7경주는 금요일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하는 경주 제주경마는 3경주와 7경주 공략을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여러분의 옆에 애매한 것 같지만은 약간 우열이 드러나 있고 인기권을 제외한 마필들은 다 지우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러다가 뭐 갑작스럽게 괴력을 발휘하고 어떤 미친 말이 들어오면 할 말은 없지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인기권 안에서 마무리될 소리가 높죠. 1번, 7번, 8번, 뭐 11번 뭐 내 말이 안에서 끝이 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를 끄는 마필은 뭐 7번 예스레드가 될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모습을 보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이트도 2번 게이트였었고, 끝까지 선입권을 고집을 하면서, 이 채찍을 대니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 경주에 스프리드 우먼이라는 약간 기복을 보였던 마필에게 거의 덜미가 잡히는 걸음이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잘 뛰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선행이에요. 예. 뭐,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고, 뭐, 1번 비바 빅토리가 선행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7번 예스레드가 2선 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버리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좋았다라고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나피들은 언제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근데 편성은 잘 만난 만큼 7번 예스레드는 저 역시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큰 등력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8번만 어린 여왕이 좀 괜찮아졌죠. 예, 꾸준하게 걸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발주기 하다 계속 고개가 들려 있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맨날 집에다 구운 홍당무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멍하니 있고 그랬던 마필인데 의외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1000m 경주에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직선에 치고 나오는 걸음을 보니까 이제는 좀 자세가 좀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7번 예스레드가 당연히 뭐 인기권의 1위 마피긴 하지만 8번 어린 여왕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충막감으로는 1번 비바 빅토리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를 괜찮게 받았어요. 뭐 발주도 나쁘지 않았었고 꾸준히 탄력 나오는데 채찍대니까 걸음도 나와요. 근데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찍 반응은 좋았던 마필인 만큼 데뷔전 때에도 외곽 게이트였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외곽은 아니었었지만 4번 게이트여서 난 이거 왜 외곽으로 알고 있었지? 미친 거 아니야? 외측으로 밀렸구나, 이게. 제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4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왔는데, 선행을 실패하면서 외측으로 밀렸어요. 채찍 외측을 동반해도 역시나 모래 반응 때문인지, 마필 걸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엔 선행 가겠지 했는데, 딱 뭐 1번 게이트까지 걸렸네요. 제갈도 바꿨습니다. 승인 제갈을 바꾸고 나왔기 때문에, 승부 의지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1번이 선행 가면 뭐 다른 마필 다 따라가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7번이 선행 갈 수도 있고, 1번 마필은 이번 경주가 아마, 본인의 모래를 맞지 않고 처음으로 칠 수 있는 경주인 만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실무 아토미지가 이제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면 한 번은 불합격, 한 번은 합격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뭐 기록 미달이죠. 발주가 빨라지기보다는 여유도 없어 보였고. 근데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의외로 조교를 제대로 했는지 일주일 동안에 마필 의외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약간 좀 발주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채찍은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채찍 반응도 좋고 해서 향후의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토미지도 관심권에는 가지고 싶은 마필이고요. 정말 안 왔다라고 한다면 3번 5호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의 마필인데 그냥 개바닥에 누워있죠. 그냥 개바닥에 누워서 거리차 나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타고 있는데 우리 민성이, 구민성 기수에서 이제 소속주의 김호수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이게 순발력이 없지가 않습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해버리면 의외로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결정으로 탐정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고배당 마필로서는 3번 5대장군 정도만 살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 가면 1번을 놓고 할 거냐 8번을 놓고 할 거냐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8번을 놓고 할게요. 어린 영어를 놓고 하는데
8번 놓고 뭐 1번 맞건, 그리고 8번 놓고 7번, 뭐 4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인데 뭐 배당이 있겠어? 환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8번, 1번 한 방 때리고 뭐 한 방 정도만 방어권으로 가져가는 마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번, 7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이 의외로 인기권이긴 한데 능력상으로도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많다라고까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편성을 잘 만난 만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조금 풀빵에 치면 예스를 든 것 같아요. 물론 데뷔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이런 경주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신마들만 잔뜩 갖다 놓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도 다 쓰레기고 거기다가 또 신마들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이거 하나같이 영향가가 없습니다. 더 뛰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들이에요. 주행검사 모습이 워낙에 안 좋았던 마필들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는 좀 무리하게 배팅하는 거는 조금은 좀 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삼정어게인. 이게 부마가 Always Some Again이에요. 괜찮습니다. 이게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의 티타니아라고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인데 선행 가서 깨진 말이 하나 있어요. 데뷔전 때 선행 가서 갖고 버틴 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타고난 마필인데 주행검사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월 18일 날 경주에 불합격 당할 때 모습 보면 말이 아니야. 발을 전혀 안 바꾸죠. 억지로 뛰듯이 뛰면서 둔탁하게 마필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불합격을 당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 가까이 쉽니다. 3월 11일 경주까지. 여전히 약간 좀 자세는 높아요. 자세는 높은 것에 비해서 발주도 나아졌고, 또 직선주로해서 보면은 이제 말이 물고 가려는 힘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말이 좀 다듬어졌구나.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처음 받을 때는 제대로 조교하지 않고 나와서 얼레벌레 탔고, 이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싶으니까 제대로 준비하니까 의외로 마필이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신마 중에서는 주행검사 때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3번 삼정어게인이고, 뭐 그렇게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대가리로 팔립니다. 이번 경주에. 쌍대가리로 팔리니까 한번 삼정어게인이 주행검사 두 번째 주행검사 모습만 본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왜 1200을 도전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원래 하만식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느낌이 괜찮았다면 왜 자기가 조교를 하고 다 실발 기수가 탈까? 솔직히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짤데기 없는 거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기수 기용의 그런 의미를 보면 이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기수들은 마필을 선정해서 자기가 타고 싶을 때 타고 똥마에다 타기 싫으면 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도 떨어졌어. 인기말을 팔리는데 컨디션이 떨어졌어. 근데 다른 말을 탈 기회가 있어. 그건 안 탑니다. 그래서 인기말을 팔리고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약간 이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부산 경마는. 서울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삼정어게인이 굳이 하만식 기수가 주행검사 잘 받아놓고 왜 다 실박이 줄까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보여준 그런만 놓고 본다면 다듬어졌기 때문에 삼정어게인은 관심이 있고 이 일본어 최고를 향해라는 마필은 이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쁘지 않았었다 했는데 골편제가 수술을 했어요. 뼈 조각이 나가고 수술했는데 애가 수술하고 왔다 가서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걸음이 안 나와. 끝걸음이 발주만 좋아. 발주만 선두권 막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서 근데 걸어가더라고. 이게 개차방을 칠까봐 이거 의도적으로 1200 나왔겠죠. 안 되니까 선행하고 개차방을 칠까봐 걱정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슈퍼스틸 역시나 뭐 두 번의 주행검사를 봤는데 2월 18일 주행검사는 뭐 의미가 없고요. 3월 4일 경주가 기록이 두 배 채 났죠. 그전 경주 불합격 당할 때 1분 6초 때가 나왔었고 직중은 1분 3초 때. 뭐 물론 주행검사는 뭐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할 때도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나랑 고만고만해. 그럼 기록이 들 나오죠. 근데 나보다 좀 더 월등하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다리도 더 길고 엉덩이 보니까는 막 터질 것 같은 애들이 있어. 근데 걔도 뛰는 거야. 이제 한번 보니까 너무 잘 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달리기를 하면 제 기록보다 한 1초 정도를 더 뜁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경주마들의 기록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합성으로 가져가고 다른 마필들이 더 뛰면 5kg 더 뛰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말은 앞에 누가 나가게 하면 그 말 막 엉덩이를 물어버립니다. 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승질이 역같아갖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슈퍼스틸을 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슈퍼스틸이 지난 1월 3일, 3월 4일 경주 때 주행검사 볼 때 보면은 이 장기 휴양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상위권의 장기 휴양마들이 있었는데 그것 따라가려고 아주 악착같이 초반에 잘 붙어 나가는 모습에서 뛰다 보니까는 기록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초반에 붙는 걸 보면 발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기록이 잘 나왔고, 마필의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가 상대적으로 강자가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나은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이 마필에 대한 슈퍼스틸의 걸음이 너무 좋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3번, 삼정어게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정어게인은 조교를 이만한테 나아졌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놓는 거지, 이번만 슈퍼스틸은 그냥 반십 아니에요. 근데 이마필이 그 상윤 앞에가 뛸 때의 걸음이 의외로 괜찮아서 관심이 가고. 3번 반지여제도 로가텐의 자마인데 로가텐의 자마들은 다 자작이 밥벌이를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맨 올줄리 마방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행검사를 보지 않고 토마스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발도 좀 덜컹거리는 느낌. 맞추 연습을 했는데 축제골 동반하면 고개가 이렇게 섭니다, 아이가. 고개가 세워져서 뛰는 스타일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5번 에이스 선물은 자세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7번 스위비지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숨발려 있어, 팔리는 건가? 팔리면 좋죠, 사토시에서 팔릴 수도 있죠. 조그 때는 나쁘지 않은데, 지난번에 후두염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력도 안 보여줬었고, 또 질병도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무리 사토시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8번 산들도, 발주 능력은 괜찮아요. 근데 외곽으로 밀려갖고 아닌 것 같고. 9번 승리 스토리는, 얼레벌레 타다가 추입할까봐 걱정해서 잡았고. 잘 모르겠어요. 부처검사 모습도 별로 좋지 않아서. 10번 준모니. 그나마 실전을 통과한 나필이고, 실전에서 보면은 약간 늦추입 타이밍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좋았던 건 아니에요.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억지로 잡으려다 보니까 잡은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이 마필까지는 좀 관심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멍을 공략하고 싶은 경주는 아니고요. 3번을 놓고 2번, 10번? 딱 두 마리만 공략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이렇다 할 그런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또 내가 딴 걸 불러드릴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말이 미쳐갖고 물구나무 서고 있다면 또 불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면 3번을 놓고 2번, 10번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차라리 구멍수라도 줄여드리는 거야. 나 자신 없다니까 이 경주는. 그냥 자신 없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팅을 하시던 간에 상관없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신마들이고 실제로 뛰어왔던 마필도 전력 검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넣고 2번, 10번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3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 경주는 배팅 해야죠. 요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하고는 다르게 요건 상당히 자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싫어하는 편성이죠. 제가 어떤 편을 싫어하죠? 똥말 경주 싫어하죠. 똥말들인데 똥말들만 모아놓고 뛰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력이 딸리는 마필들도 어쨌든 간에 상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강한 애들하고만 뛰니까는 개차만 나고 조금 못한 애들하고 뛰면은 올라오다 말고 이러한 그러한 편성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기서 괜찮은 말 하나만 갖다 놔도 그냥 쌍자로 쉽게 올 수 있는 경주인데 어쨌든 간에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지만은 11마리 모두 다 전형적인 부진마의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등급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상위 등급에서 더 걸음을 보여준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능력, 부진형 마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주를 승부를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배당은 괜찮지만 저 역시 정답을 못 찾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 마필을 왔다. 이러한 충막감이 있지 않은 한은 이러한 경주를 승부처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자, 이번 경주 한대건에게는 그러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판에 팔리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높은 배당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만큼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원래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자신의 주행 습성을 제대로 못 살리고 그냥 기수의 의지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개병신이 된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그 마필이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전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답게 한대건 솔직히 구배당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배당을 한번 노리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 1300m 11마리 앞이고요.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지난주 이 부산경마나 서울경마를 준비하다가 부산을 보고 야, 하이구는 개작살 나있구나 라는 했는데 계속 이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마도 없고 보여준 것 같은데 보여준 게 다도 아니고 그냥 편성 따라서 온 게 많고 이 경주가 딱 그 짝인 거죠. 의심에 의심을 아주 할 수밖에 없는 이번 4경주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딱 부러지게 좋은 마필이 없어요. 일단 뭐 안쪽부터 설명해 드리면 2번마 우리기쁘 전 이걸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무조건 자르고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선행형에 가까운 마필이지만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경주거리를 1600에 도전했을 때부터 조금씩 팔렸었고 지난번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버텼다고 보는데 편성이 개차반이었었죠. 버티는 걸음도 아니었었고 그냥 덜미가 잡히는 걸음. 부담량까지 올라갔어요. 56kg. 선행을 낙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낙관하겠어? 선행 간다고 쳐. 선행 가면 무조건 도나? 부담량 올라갔는데. 이게 이러한 것들이 팔려주면 우리는 그냥 빨리 지워야 됩니다. 뭐 되지도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인기까지 실리고 있으면 이런 것도 빼야 제맛이잖아. 맨날 꽂기만 하면은 힘들어. 빼고, 뺄 땐 빼고 또, 넣을 땐 넣고, 쌀 때 싸고, 그래야지 사람이 편하지. 매번 어떻게 꽂고만 있나? 금방 죽어, 꽂고만 있으면. 그렇잖아.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우리의 기쁨은 이번 경주만큼은 뺄 때다. 쌀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이상해? 멀쩡한 얼굴로 그런 얘기하니까 이상해? 내 방송 원래 19금 방송이야. 옛날엔 더 심했어. 근데 내가 요즘 착하게 살라고 좀 안 하는 거지. 뭐 어때? 다 어른이잖아. 뭐 내 말이 틀려? 3번 골드러쉬. 이게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입상을 한 것까지 는 이해하겠어. 워낙에 뭐 경주력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닌데 부담은 더 올라갔고 또다시 선유권에 가담을 하는데 여력이 없죠. 뭐 화려한 태양과 목차, 뉴해피데이와 1마이자, 노은빛과 4분의 3마이자. 그러니까 거의 직선에서 몰려 들어오다시피 그 와중에 한 발을 더 쓴 건데 조건은 더 안 좋아졌어요. 플러스 1.5kg 체중이 올라갔고. 그렇다면 이것도 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선유권에서 얼마만큼 버텨줄까? 또다시 쥐어 짜겠지만 장담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문화대로가 의외로 마필의 걸음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아진 것 뿐이지 나아진 것에 비해서는 뭐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나아진 것 같고 동남진주는 김태경 기수에서 기수가 바뀌면 제가 본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스터고 걔도 1600m에서 뭐 잘 뛰었다가 볼 수는 없죠. 그냥 꾸역꾸역 다른 말들이 안 올라오네 그냥 내가 버텨버릴까 이러면서 버틴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잘 뛴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못 뛰어서 얘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담 중량은 53kg, 55kg 늘어났는데 거리는 줄었습니다. 1300m. 근데 뭐 거리가 줄었다고 잘 뛰는 마필도 아니고요. 선유권에 가다 보면 그만큼은 뛰는 마필이고 실은 뭐 아스트라가 문제죠.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라고 좀 고민이 돼요. 데뷔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고 그냥 시종일관 바다권에 있다가 걸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장구를 좀 바꿔야겠다. 너무 기대니까 안쪽으로. 그래서 계속 장구를 안 바꿔. 근데 이번 경기 단독 선행입니다. 뭐 이번 뭐 우리 기쁨이 좀 빠르긴 하지만 마음 먹으면 이거 단독 선행이죠. 선행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골드러시가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그냥 껌처럼 넘어갈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에 실무 아스트라의 단독 선행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얘네들도 무슨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3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뭔가 기대고 채찍등만 하면 뭐 올라오지도 않고 굉장히 무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뭔가를 노리고 항상 경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싹수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세가 좋아서 탄력은 안 나오고 있지만 기입적인 선행 작전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과감하게 한번 11번 마피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1번을 놓고 4번, 5번, 그리고 8번, 9번. 이 네 마피를 쪼개서 정답을 찾고 싶은데, 뭐 다 공략을 해도 배당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록마 경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정마권의 선정은 뭐 현장에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4경주가 가장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피는 이 11번마 아스트라라는 마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죠. 한 달에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딱 부러지는 능력마가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번 다이나믹 스타가 이번 경주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나왔는데 12월 달에 골망엠 하루가 있었고요. 1월 달에도 골망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전 주기 길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과연 이 마피를 놓고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마피를 놓고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잘 뛰어준 것 같지만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마필이 있고요. 못 뛴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림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완벽한 모습도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좀 파고들어 보면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지만은 더 없을 수도 있고 더 없을 것 같지만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애매한 경주 편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경주가 쉽게 보면은 뭐 니까지 거 없어도 한대강에 너 같은 거 없어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함정이 곳곳에 있는 만큼 저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대로 깔끔하게 한번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거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11마리의 마피를 출전했고요. 재수없는 마피를 출전했죠. 6공은 늘 해락입니다. 내가 지난 2월 17일 경주에 그전 경주였었죠. 1월 20일 경주부터 맞추기 시작해서 지난번까지 맞췄고 3월 17일 경주에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 느레랑이라는 마필이 두 번의 경주가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기수의 능력이 좀 빛을 발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에서 도저히 전개가 그렇게 만만하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선행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꽂혔죠. 여력이 많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못 올라가니까 잘 뛴 것처럼 보이는 거고 요거는 항상 충만을 놓기는 부담스러운 마필이죠. 최근 세 번의 입상이 왜 입상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로 능력만 없는 편성에서 계속 입상인데 이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입상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전기가 잘 풀려서 입상이지 이 마필은 언제든지 깨질 만한 소지는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하만식이라는 주전 기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충막감으로 놓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갈 거예요. 느레랑. 자, 충막감은 상마 아델에 있습니다. 부담량 2kg가 늘어났죠. 역시나 이 마필도 1승이 아쉬운 지금 마필입니다. 오전 동안에 두 번의 입상, 우승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마필이 뛰었던 경주에 우승을 놓칠 때 보면 의외로 대상경주까지 출전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던 마필들, 그런 마필들과도 경험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편성이 약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강해서 못 들어온 거고요. 느레랑은 평선도 약한데 쥐어짜고 입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델레이스라는 마필이 1600m에 대한 거리감이 없고 부담량 55.5kg 늘어나서 불안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유협령이라고 한다면요. 6번가 느레랑이 이렇게 손발이 빠른 마필이 아니거든요. 최근 두 번 선행을 나오고 있지만 또 선행과 마무리 일각에 있는 하만식 기술이긴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순발력 면에서 보면은 3번이나 4번 이런 마필들이 결코 밀리지가 않습니다. 순발력 싸움을 펼친다면 안쪽에 뭐 1번 같은 거는 개쓰레기고 순발력도 없는 마필이고요. 3번 아델레이스가 기초적인 순발력에 관해서는 분명히 앞서있기 때문에 저는 단독 선행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봐요. 부담이 늘어난 것을 이겨내려면 선행 가야지 어떨 거야. 그래서 한번 아델레이스가 충분히 선행 공략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서 제가 똥말로 보는 6번과 느레랑보다는 3번 아델레이스의 선행 버티기를 한번 기대해보겠다. 4번 6번 대끼리야. 뭐 어쩔 수 없이 팔릴 거예요. 근데 배당도 없는데 자신하고 4번 6번 단백값이라도 벌지 하고 돈 10만 원 넣어놓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른 대안도 없어 사실.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시원하게 4번 6번 부러졌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른 대안도 딱 부러지게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는 말하고 있으면 못 드리겠네요.
일본 베이킹즈가 지난번에 잘 뛴 것 같지만은 뭐 못 뛴 건 아니죠. 선행을 나가고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선행이 보장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베이킹즈는 이전에 보여줬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한 쓰레기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한 바퀴 돈 거지. 선행 아니면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빨리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대지의 희망은 그나마 단거리에서는 강단을 보였던 마필인데 너무 안 뛰니까 거리를 한번 늘려본 것 같아요. 톤백으로. 거리 늘려도 될까? 근데 워낙에 강단에 있던 마필이라서 아예 보지 못하겠고. 7번 담양천사는 6세의 마필입니다.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다 맙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끝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매번 늦발동이죠. 뭔가 매번 날라오는 것 같아. 적구 쳐다보면 뭐가 날라와. 이해입니다. 근데 그걸 살려내지 못하는 느낌이고요. 9번 새벽스타가 적절한 편성을 만났죠. 이게 분명히 이것들을 다 깨부시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주력을 보면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적으로 말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편성은 잘 만났고 일본 베이킹즈보다는 10배 낫습니다. 뭔가 새벽스타가. 다른 것들은 노블워리어는 주행 불량기가 너무 심해진 것 같고 사토시기에서 좀 무섭긴 한데 좀 그렇죠. 부산경마 6경주는 저 역시 뭐 4번, 6번을 추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능력마가 아니라 이마피들의 경주의 조건이 워낙에 좋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9번마 새벽스타 뭐 이런 나피들 그리고 뭐 7번마 담양천사 이런 나피들이 고배당에 나온다면은 이런 나피들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4번, 6번 그리고 4번 놓고 뭐 3번, 7번, 9번 재미는 없다 사실. 근데 뭐 6번만 느레나게 뿌려도 할 말 없는 우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듣겠어요.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뭐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마누라 말은 듣지. 무서워. 씨. 좀 때릴 것 같아요 요즘. 아니 멀리 있어서 뭐 때리지도 못하지만 요즘은 너무 미안한 것도 많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고요. 한대건의 초특급 더버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번 경주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했는데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7경주 7경주입니다. 연마 차기 강자도 뭐 큰 능력마피는 아니지만 승급전에 이번 게이트에 마이너스 3.5kg 감량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의 가세에서 최적 단계가 보장이 되는 만큼 이번 마필은 승막감이 많습니다. 1번 미스터 스탠딩 발주가 좀 둔하죠. 발주가 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수인 유현명 기수. 이 마필과도 지난번에 호흡 볼 때만 맞출 때 보면은 상당히 막걸음을 잘 끌어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해볼만한 겁니다. 2번 놓고 6번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세계강자 안쪽에 6번 미스터 스페니 2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제가 9주 연속 적중을 할 때보다는 촉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쪼여야죠. 뭐 지난번에 졌다고 해서 또 이번 주에 지라는 법은 없는 거고 지난주에 이겼다고 해서 이번 주에 반드시 이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붙어보는 경우니까 분석을 거듭한 만큼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죠. 이것저것 많이 팔립니다. 1번, 2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축자를 세워 한방 막권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주가 의외로 이것저것 다 팔려서 배당만 깎아먹는 마필들이 많으니까 배당 자체도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고요. 분명히 이 경주만큼은 적중의 신화를 이어가겠다. 적중을 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붙어오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주 한 10분 공부할 거 이 경주 투자한 시간이 제가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었고 게이트 딱 보는 순간에 결정했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단의 더버가 메인이었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경주 이 한 경주로 아주 승부의 칼날을 한번 지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총 12번의 마필들 출연했고요. 충막감이 있지 않나? 예, 그거 뭐 테일윈드. 요즘 부산 혼합 4등급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말들이. 다 말들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건가? 지금 외국에 사오는 마필들이 뭐, 막공급의 상한선이 폐지가 되면서, 뭐, 원래 순말은 막공급의 상한이 있었죠. 근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정말 좋은 말들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비싸게 사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뛰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주님들도 많이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암말들은 나중에 씨암말로 팔면은 뭐 생산을 하니까
그래도 고가를 주고 사오는데 순발들은 잘못 사오면 비싸게만 사오고 말이 못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4등급이. 어쨌든 혼합 4등급의 경주지만은 국산 마피들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굿모 테일윈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휴양 갔다 와서 2번 입상할 때, 야, 이거 별거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한 대원을 6을 먹였죠.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그래서 저는 결국 적주에 실패했습니다. 이 두 경주를 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 3월 24일 경주, 제가 방송에서 했던 멘트도 안 잊어먹어요. 자, 1번 게이트다. 내가 이거 계속 인정을 안 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인정을 할게. 이거 대가리 놓고 할게. 여지 없죠? 못 들어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게 무슨 머피 법칙도 아니고, 내가 계속 인정 안 할 때는 인기마를 팔리고 입상을 성공하더니, 지난번에 인기 1위를 팔리고 내가 인정할게 했더니 바로 그냥 꽃가닥 돼버려갖고, 사람 제대로 한번 뚜껑 열리게 했는데, 걸음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반마시는 깨졌는데, 역시나 끝까지 이어지는 걸음이었었고요. 테일윈드가, 뭐 꼭 제가 말했다고 해서 깨졌겠습니까? 앞에 전기가 꼬이고 했으니까 깨졌겠지. 제발 좀 잘 터졌으면 좋겠고요.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워낙 4등급의 경주에 능력만 없는 경주. 뭐 테일윈드가 외곽이든 내측이든 외곽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마피이기 때문에 선취비에서 항 자리는 충분히 차지수가 높아서 구호마피를 한 번 더 인정할게요. 예, 구호마피를 놓고 한번 승부하게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변화 없고 2번, 3번 변화 없고 3번 지장. 얘도 뭐 편성 잘 만났죠. 그러니까 김명신 타고 계속 꾸역꾸역 뛰다가 뭐 지난번에 김도영 교수 한번 타봤는데 간 한번 본 거고 이번에는 뭐 소금이 됐든 된장이 됐든 찍어 먹겠다고 나온 거니까 편성도 잘 골랐고요. 해볼만 하다고 보고 누리물패는 살아나고 있긴 한데 워낙에 뭔가 확연히 살아났다? 뭐 이런 느낌을 안 줘서 좀 명시하기가 어렵고 영광의 신화는 뭐 산에 가서 걸어가는 마필이고요. 7번 BK파크는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죠. 이걸 굳이 이성재 기수가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탔어야 됐나 10번 게이트에서. 그래서 마필이 무리를 하니까 1600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BK파크는 좀 참고 탔을 때 한 발을 더 쓰는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주 거리가 지난번에 1600에서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주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8번 슬블리가 뭐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실전에서 썩 좋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었지만 발주기탈은 그래도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또 외곽이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내초로 들어왔는데 뭐 지장은 뭐 능력이 있습니까? 7번 BK파크는 뭐 결정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8번 슬블리가 팔린 겁니다. 최근 경주의 걸음을 보면 걸음이 좀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다도 역시 선행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8번 슬블리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용화 당대감이 좀 문제인데 더 띄워줄 것 같으면서 안 띄워줘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마피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안쪽으로 좀 기대고 모래를 좀 최대한 안 맞으면 더 뛰는 마피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좀 진상? 예. 한 템포 쉬었다 따기도 모래만 맞으면 자꾸 밀리니까 애가 그러니까 자꾸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죠. 외곽의 송경현 기수인데 뭐 9번이나 8번이 선두권을 가담을 해버리면 또다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다? 그것도 어디까지 추론이지 뭐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뭐 그래서 끝까지 아주 좋은 마필도 아니고. 자 이번 8경주는요. 그 뭐 테일윈드를 놓고서 8번 슬블리, 4번 지장 뭐 두 마필 안에서 주력 막고는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뭐 한 마리만 더 바친다면은 뭐 7번마 BK파크나 10번 당대감인데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놓고 4번, 8번 중에서 주력 막권 선정할 생각이고요. 9번 놓고 7번, 11번 중에서 정리하는 막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막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승부처. 요 경주까지만 마무리하면 10경주는 놀고 먹으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파티어게이는 혼합 3등급에 나온 거예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예, 국산 3등급 경주가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경주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경주에 썼죠. 예, 그 확실한 이유를 안다면 3번 파티어게인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 고민에 쌓일 필요 없습니다. 자, 한대건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다른 마피드 쪽에서 의외로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찾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은 승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지금에 보여준 걸음보다는 조금은 더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 2등급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을 한대건 잡아놨습니다. 자, 그 마필이 3번 파티어게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마필이 될 수도 있어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분석을 가지고 붙어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얼레벌레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 마필들의 장점을 알고 있지 못하면 단점만 알고 있고 장점을 모른다면 다 고마필이 고마필인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자, 한대건의 눈에는 능력마가 보였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대건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부상경마 10경주입니다. 12번의 하필이 출전했고요. 애매하죠? 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죠. 8번 배달의 보배도 57kg 중량이라서 과연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추입이 될까? 뭐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예, 선진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다실박이 수가 좀 밀고 나가는 빠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 아예 못할 것 같고 1번 미스터 와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주거리를 1600m로 줄였는데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죠. 또 1등급에서 강급이 되고 좀 두 번째 경주인데 게이트가 1번 조건이에요. 다른 마필도 뭐 시모 유성처럼이라든가 뭐 더 퀸이 빨라서 더 미스터 와이가 선행을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장담할 수 없지만 1200m라고 한다면요. 미스터 와이가 선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이군의 강등이 된 다음부터 미스터 와이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걸음이 전혀 안 나왔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2점에 지난번에 2000m 이번에 1200m입니다. 호흡기 자체가 틀리죠. 1번 미스터 와이는 좀 관심 가져보시고 뭐 월드러브는 매번 모래 맞으면 뭐 안 뛰는 말이니까 명시하기 좀 그렇고요. 6번 더킬 선행이면 뛰죠. 순발력 좋습니다. 이 마필도 사실. 그래서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버리면 1200m는 그냥 일수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선행왕 알머리 일각에 있는 유연명 기수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배당은 뭐 상당히 높은 마필이지만 뭐 골드문도 뭐 선행 가야지 팔리는 마필인데 선행도 못 갈 것 같고 심은 유성처럼도 사실 불안하죠. 얘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경주력은 선행입니다. 선행 가서 걸어가더라도 선행 가서 끝끝내 버티는 지구력은 부족해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뭐 고우마 골드문 6번과 더킨 뭐 이런 나피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번가 쉬는 곳을 보면 미스터 와이 이런 나피들이 다 선두권을 뭉치는데 유성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고? 한 번도 그렇게는 보여준 거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8번 12번의 막권을 일단 그렇게 너무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번을 놓고 1번 미스터 와이라든가 6번 더킨, 5번 월드러브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과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뭔가 상위권에 내려와서 변화를 요청하는 1번까지도 이번 경주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바다의 보배를 놓고 할까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1번을 아예 놓고 해버릴까 그런 고민하고 있고요. 아니면 6번을 놓고 해버릴까. 왜냐하면 8번과 배달의 보배도 늦추입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되거든요. 16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인기권에 매달리지 마시고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 저 역시 좀 고민을 거듭한 다음에 현장 예상에서 좀 더 깔끔한 방법 말씀드리겠고요. 8번을 놓고 1번, 5번, 6번 이 세 마리 앞에 일단은 관심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부상경마 10경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부처 한번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3, 5, 7, 9 특히나 7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제주행마는 3경주와 7경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까지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내일 토요일 가기도 이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기술협회 취재 들어가고 조교사도 만나고 와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혼자만 보지 말고 옆사람하고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옆사람한테 제가 누구야? 한대건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방송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먹고 살자. 자, 부탁드리는 방송 한대건 응답하는 방송 정리하겠습니다.